아스톤 빌라전으로 확실해진 것은 손흥민을 향한 페리시치의 본심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토트넘이 새해 첫 경기 아스톤 빌라전을 앞두고 대한민국의 손흥민이 어김없이 스타팅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토트넘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등과의 사위권 싸움을 벌이는 상황에서 홈 승리가 절실한데요. 특히 최근 프리미어리그 7경기 연속 무득점을 기록한 손흥민도 새해 마수거리포가 절실했습니다. 현재 토트넘의 공격진들이 줄부상을 당한 상황이라 영국 현지에서는 손흥민에게 기대를 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게다가 이날 토트넘 선발 명단에 큰 변화가 있었는데 바로 힐이 토트넘 이적 이후 첫 선발 출전 기회를 잡았다는 점입니다. 힐은 지난해 세비야를 떠나 토트넘 유니폼을 입었지만 기대했던 것보다는 좋은 활약을 펼치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더 큰 문제는 벤치 자원에 공격수가 한 명도 없다는 것이었고, 이날 토트넘은 후보의 골키퍼 1명에 수비수 7명 그리고 미드필더 1명뿐입니다. 이에 영국 매체들은 히샬리송과 모우라, 클로셉스키까지 이탈한 토트넘은 손흥민의 부활이 절실하다고 전했습니다. 손흥민은 지난해 4월 아스톤 빌라와 맞대결에서 해트트릭을 장렬시킨 기억도 있기에 더욱 기대되는 오늘이었습니다. 하지만 경기는 참혹했습니다. 케인도 힐도 빛나지 못했고 손흥민은 공격을 시도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극히 적었으며 특히 페리시치는 역대 최악이라고 할 만한 경기력을 선보였습니다. 그리고 관중석에 있는 모두가 경기 중 충격적인 한 장면을 목격하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것은 그동안 페리시치가 손흥민에게 의도적으로 패스를 하지 않고 연계 플레이를 펼치지 않으려 했다는 게 밝혀진 장면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어느 영국의 저명한 칼럼니스트의 글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금 토트넘은 최악의 시기를 보내고 있고 문제는 분명히 복합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를 꼽는다면 무조건적으로 페리시치의 존재이다. 토트넘이 지난 시즌 기적적으로 챔피언스리그 티켓을 따냈을 때 이 북런던의 팀은 분명히 월드클래스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만한 최고의 크랙 2명을 보유하고 있었다. 당연하게도 손흥민과 케인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2명의 크랙이 페리시치라는 존재 하나 때문에 평범한 선수로 전락하고 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 가장 거대한 문제는 바로 손흥민이 가장 잘 뛰는 영역에서 페리시치가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왼쪽 라인에서 페리시치 쉬프트가 발생하면서 손흥민의 활동 영역을 하프 스페이스로 좁혀놨고, 이것이 이번 시즌 토트넘 부진의 출발이다. 스프린트와 역습에 특화된 선수를 좁은 하프 스페이스에 박아놓으니 장점은 사라지고 아무런 연계 플레이와 부분 전술 없이 무한 크로스만 올리기에 손흥민의 공격력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데 왜 이것을 손흥민의 부진이라고 말하지 않고 토트넘 부진의 출발이라고 말하는가? 1차적인 손흥민의 부진은 팀 전체에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손흥민의 장점이 사라지는 것만 해도 토트넘은 많은 것을 잃게 되는데 손흥민의 장점이 사라지면 덩달아 케인의 장점도 사라지게 된다. 손흥민은 지난 시즌 자신이 잘하는 영역에서 상대 수비수들에게 광역적인 어그로를 끌었고 케인에게 치명적인 킬패스를 넣어주던 선수이다. 지난 시즌 손흥민의 킬패스 숫자는 무려 프리미어리그 전체에서 3등을 기록했다. 또 케인 역시 손흥민과 스위칭 플레이를 하며 넓은 공간을 누릴 수 있었고 간헐적으로 번뜩이는 침투를 보여주는 손흥민에게 결정적인 패스를 넣어줬다. 그러나 지금은 어떤가? 손흥민은 페리시치랑 겹치고 또 손흥민은 케인이랑 겹친다. 손흥민과 케인의 동선이 겹치는 상황에서 어떻게 손캐듀오 콤보가 발동할 수 있겠는가? 게다가 현재 또 다른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페리시치가 손흥민과 의도적으로 연계 플레이를 펼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감독의 주문 탓인지 본인의 결정인지는 모르겠으나 페리시치는 분명히 손흥민에게 패스를 하지 않고 있다. 이번 경기에서 페리시치는 손흥민이 있던 자리에 케인이 있을 때는 패스를 줬지만 손흥민이 있을 때는 패스를 주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고, 특히 전반 68분 페리시치의 시야가 편하게 확보되어 있는 상황에서 침투를 하는 손흥민을 목격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패스를 주지 않다가 마지못해 패스를 주는 모습은 충격을 선사했다. 그것은 마치 이런 느낌이었다. 손흥민에게 패스를 절대로 주기 싫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도 패스를 주지 않으면 너무 티가 나니까 어쩔 수 없이 줘야겠다라는 느낌 말이다. 당연히 페리시치는 한 박자 느린 패스를 줬고 손흥민은 오프사이드에 걸리고 말았다. 손흥민이 마스크를 집어던진 이유 중 하나도 경기가 풀리지 않는 상황에서 그동안 이런 점이 누적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면 콘테는 명백히 토트넘 부진의 원흉인 페리시치를 왜 계속해서 고집하는가? 필자의 추측은 아마도 콘테가 과거에 잘했던 페리시치를 그리워하고 있다는 것이다. 콘테가 기억하는 페리시치는 지금보다 훨씬 더 위아래로 폭넓게 움직이고 손흥민과 X자로 움직이면서 때로는 크로스, 때로는 인사이드로 파고드는 위협적인 인테르 시절의 페리시치를 상상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 페리시치는 이제 없다는 것을 콘테 감독은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 실제로 경기가 끝난 이후 콘테 감독은 도마 위에 올랐는데요. 그의 말대로 윙백인 이반 페리시치가 윙포워드인 손흥민보다 높게 올라가 동선이 꼬이는 문제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힐의 경우 왼발 윙포워드로,
SD 에이바르 시절 왼쪽 윙포워드 자리에서 정발 윙어로 날카로운 크로스를 보여준 바 있습니다. 이번 월드컵 결승전에서 아르헨티나 리오넬 스칼로니 감독이 왼발잡이 앙헬 디마리아를 왼쪽에 기용한 것과 유사하다고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힐을 왼쪽으로 보내본다든지 손흥민을 오른쪽으로 보내거나 공격수 자리로 올린다든지 하는 선택지들이 있었지만 콘테 감독은 아무것도 단행하지 않았습니다. 히샬리송과 클루셉스키의 부상은 타격이지만 콘테 감독은 할 수 있는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과는 참패였습니다. 하지만 안토니오 콘테 감독은 무책임한 발언을 했습니다. 같은 날 영국 언론 BBC에 따르면 콘테 감독은 우리는 전반에 좋은 강도로 경기했습니다. 실점도 하지만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 이후 깊이 내려앉아 수비하는 팀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실점했고 선수들의 자신감이 떨어졌습니다라며 운을 뗐습니다. 이어 우리 팀은 특성이 다릅니다. 우리는 상대를 패배시키는 좋은 선수들을 많이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창의적인 선수들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두세 명의 중요한 선수가 없습니다라고 전했습니다. 콘테 감독은 실점하지 않는다면 경기에서 이길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내준 골들은 확실히 우리에게 타격을 입혔습니다. 우리는 모든 선수들을 회복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더불어 모든 경기에서 싸워야 하고 우리가 강하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리그는 우리에게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콘테 감독의 마지막 발언은 이것이었습니다. 솔직하게 말하고 싶습니다. 아주 명확하게 말하고 싶습니다. 구단에도 제 의견을 말했습니다. 우리 토트넘 팬분들은 최고의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이 팀은 5위를 유지하는 것이 최선일지도 모릅니다. 콘테 감독의 발언을 시청자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꼭 좀 부탁드리며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뵙겠습니다.